안녕하세요. 종합중국어 입문편 제8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 개의 새 단어와 개사의 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개사는 전치사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第8课, 你是哪国人? 첫 번째 단어입니다. 지, 지는요, 몇이에요, 몇. 몇 개 그러면 지거. 네,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웨이는요, 사람을 세는 양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분에 해당해요. 그냥 몇 명이 아니라 몇 분 할 때, 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웨이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할 때는 이웨이, 두 분 그러면 량웨이. 그럼 몇 분 하면 위에 나온 지를 합쳐서 지웨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웨이. 그리고 그 예문체를 하단에 보시면 이웨이 라오시 하면 한 분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웨이 라오시 되시겠죠? 자, 위에 이제 차근차근 예문을 보겠습니다. 你去中国几天? 你去中国几天? 그러면 당신은 며칠 동안 중국에 갑니까? 라는 뜻이에요. 예, 며칠날 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중국에 갑니까? 라는 뜻이에요. 며칠, 지티엔. 그래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하다 라고 하면 하는 행위 동작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얼마 동안 그 행위를 하는지를 그 수량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얼마 동안 가다 라고 하면 去中国几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你去中国几天? 你去中国几天?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你们宿舍有几个人? 你们宿舍有几个人? 그러면 너희 기숙사는 몇 명이 있니? 라는 뜻이에요. 你们宿舍 너희 기숙사에 有几个人? 몇 명이 있어? 你们宿舍有几个人? 你们宿舍有几个人?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请问您几位? 请问您几位? 이 표현은요,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모두 이렇게 묻습니다. 닌지웨이, 몇 분이세요? 라는 뜻이에요. 몇 명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닌지웨이 하면 몇 분이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칭원, 닌지웨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뭐 한 명이면 이웨이, 두 명이면 량웨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방금 배웠던 그 지에 관한 조금 보충 설명이에요. 뭐냐면 한국어는 그 수가 크던지 작던지 모두 몇이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 지는요, 주로 10 이하의 작은 수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은 그 외에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多少라고 물어요. 多少 얼마란 뜻이에요. 몇이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얼마란 뜻으로 多少라고 물어요. 그래서 多少는 크던지 작던지 모두 쓰고요. 지라고 하면 작을 것을 예상을 하고 묻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몇 명이세요? 라고 물을 때 多少라고 묻질 않아요. 집에 보통 아이가 10명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몇 명이에요? 라고 할 때는 지를 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또 하나 그 차이는 뭐냐면 지의 뒤에는요, 해당 명사의 양사가 꼭 와야 돼요. 몇 명이세요? 하면 지거른, 지런 하지 않고 지거른 하고 지 뒤에는 반드시 사물의 양사가 꼭 와요. 그런데 多少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문이요. 几位老师教你们? 几位老师教你们? 하면 몇 분의 선생님이 당신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화자가 말할 때 이미 그 수량이 10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라고 물었으니까요. 지웨이 라오시教你们 하면 10명 이하일 거야 라고 이미 짐작을 하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你们班有多少个学生? 你们班有多少个学生? 그러면 너희 반에 모두 몇 명의 학생이 있니? 그래서 이거는 10 이상일 수도 있고 10 이하일 수도 있지만 아마 1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多少个라고 물은 거예요. 多少
이럴 때 씁니다. 你们班有多少个学生?你们班有多少个学生?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你的电话号码是多少?你的电话号码是多少? 이렇게 하면 자, 너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니? 당신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몇 번 할 때도 多少 라고 묻습니다. 你的电话号码多少?你的电话号码是多少? 자, 여기서 시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자, 이거는 고정 격식이니까 통으로 기억을 하세요. 你的电话号码是多少? 혹은 你的电话号码多少? 네. 다음은 연습 문제예요.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教, 教, 教는요.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教, 教. 자, 내가 가르치다, 我教. 그를 가르치다 하면 教他.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연습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다, 我教. 그를 가르치다, 教他. 그래서 내가 그를 가르치다 라고 하면 我教他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중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我教他汉语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我教他汉语我教他汉语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王老师教我汉语王老师教我汉语 그러면 왕 선생님이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王老师教我汉语 되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几位老师教你们几位老师教你们 몇 분의 선생님이 당신들을 가르칩니까? 几位老师教你们 자, 문장 구조는 같아요. 몇 명의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당신들을. 그죠? 그래서 几位老师教你们几位老师教你们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량 명사구에 관한 어법 설명이에요. 수량 명사구는 뭐냐면 한 명의 누나, 두 권의 사전, 세 권의 책 이게 바로 수량 명사구예요.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수사는요.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권의 책이라고 꼭 그 권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책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권의 책, 한 명의 사람, 한 분의 선생님 이렇게 꼭 양사를 꼭 같이 붙여야 돼요. 수사 뒤에는. 그래서 우리 그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수량명 이걸 꼭 기억하세요. 수량명, 수사, 양사, 명사 이 순서대로 말을 합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我有一个姐姐我有一个姐姐 하면 나는 한 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一个姐姐 이 순서가 수량 명사입니다. 제제의 그 양사를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一个姐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我买一本词典我买一本词典 하면 한 권의 사전 그녀는 한 권의 사전을 삽니다. 라고 해서 一本词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我们班有三位老师我们班有三位老师 하면 우리 반에는 그의 반이죠. 그들 반에는 세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他们班有三位老师 하면 三位老师 세 분의 선생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수량명 기억하세요. 마지막 예문입니다. 两杯咖啡多少钱两杯咖啡多少钱 하면 두 잔의 커피 얼마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두 잔의 커피 两杯咖啡两杯咖啡 되시겠죠? 자, 이번 PPT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각각의 명사는요 모두 특정한 양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양사들을 보면 个本瓶杯웨이 등이 있었죠. 그 중에서 거는요 사용 범위가 가장 넓어요. 왜 한국에도 사실
개를 많이 쓰잖아요. 양사를 잘 모르겠다 혹은 아주 그냥 굉장히 회화체적인 표현에서 그냥 아무거나 다 개를 붙이는 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는요, 중국어의 거는 사용 범위가 가장 넓어요. 넓은데 뭐 사람, 사물, 단위 등 그 많은 명사들 앞에 쓰이고요. 자, 웨이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이는데 이건 분에 해당하는 거죠. 약간 격식 있는 표현, 존칭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뻔 하면 보통 서적류에 쓰입니다. 한 권의 책, 그죠? 한 권의 사전, 한 권의 책 이렇게 씁니다. 빈이랑 빼이는요, 다 이렇게 액체를 담는 그런 뭐 차나 그 음료 이런 것에 쓰이는 양사예요. 각각 담기는 병과 컵의 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연습 문제가 있어요. 명사에 알맞는 양사를 골라서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로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은 그 개사, 전치사에 관한 그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짜이랑 건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개사라고 해요. 개사의 역할은 뭐냐면 동작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칸수 하면 책을 봅니다예요. 책을 보는 행위를 어디서 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책을 본다라고 하면 在家看书. 학교에서 책을 보면 在学校看书. 회사에서 책을 보면 在公司看书. 네, 그래서 책 보는 행위에 대해서 그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책을 본다,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개사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책을 보다, 그리고 혹은 무엇을 가지고 글씨를 쓰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다, 이렇게 다 행위를 꾸며주는 말들을 개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겠습니다. 我在北京大学学习 하면 나는 그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북경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거를 그 공부하는 걸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在北京大学学习 하면 在北京大学가 学习를 꾸며주는 개사구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他跟我一起去教室 하면 그가 교실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나를 따라서 함께 교실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알맹이는 뭐냐면요. 他去教室가 알맹이에요. 그는 교실에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跟我一起去教室가 되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跟我一起가 개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사어로서 쓰이는 개사구, 그러니까 수식하는 용도로의 그 개사구는요, 동사 앞에 와야 돼요. 그는 북경에서 공부합니다 라고 하면 他在北京大学学习 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표현은 뭐냐면 我学习在北京大学 하면 틀려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사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본문이에요. 앞에서 배운 그 세 단어와 그 어법들을 활용해서 문장으로 익히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王老师你学习什么？保罗我学习汉语。王老师你在哪儿学习？保罗我在北京语言大学学习。王老师你们班有多少学生？保罗我们班有15个学生。王老师几位老师教你们？保罗3位老师教我们。 자, 화자를 빼고 이제 그 대화 내용만 읽겠습니다.
你学习什么？我学习汉语。你在哪儿学习？我在北京语言大学学习。你们班有多少学生？我们班有15个学生。几位老师教你们？3位老师教我们。 해석 갑니다. 你学习什么? 너는 무엇을 배우니? 我学习汉语. 저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你在哪学习? 너 어디에서 배우니? 어디에서 공부하니? 我在北京语言大学学习. 저는 북경 어원대학에서 공부합니다. 你们班有多少学生? 너희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있니? 我们班有15个学生. 우리 반에는요 15명의 학생이 있어요. 几位老师教你们? 몇 분의 선생님이 너희를 가르치니? 3位老师教我们. 그 3분의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왕老师가 질문하는 부분 있죠. 你们班有多少学生?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多少学生 해도 되고요. 多少个学生 해도 됩니다. 多少 뒤에는 양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많이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 학습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그 채티 강사 찾아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또 맞춤형 강의도 들으시면서 중국어 실력 쑥쑥 향상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